체적인, 정신적인 것도 거기에 에너지가 다 필요하다며 가만히 앉아서 운동을 안 하더라도 뭐 벤치프레스 이런 거를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려도 두뇌 활동도 상당히 많은 칼로리를 요구한다며. 그러니까 칼로리 이런 말이 나왔다. 칼로리는 무슨 열량이라는데, 열, 밥 이런 게 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먹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뭐 공부해서 뭔가 한다라는 그런 어렴풋한 개념이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운동 에너지. 그걸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요.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하고,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까지는 물리 법칙을 보면서 여러 가지 conserved quantity, 이 보존이 되는 물리량 이런 것들을 알아맞혀서 좌표 변환이나 이런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에도 항상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손쉽게 계산하는 법을 조금 배웠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였는데 그거와 연관시켜서 운동이란 무엇이며 그 운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에너지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기로 하고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에너지의 보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해요. E equal MC 스퀘어에서 E가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라는 건 또 중요한 개념이다. 자, 우리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속도가 바뀌는데 균일하게 바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 나도 가만히 있고 우리 모두 가만히 있다라고 쳤다가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 보기에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움직이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외부의 힘이 net force,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인 경우 항상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릴레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과는 동일한 상태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가만히 있고 내가 여러분을 보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떤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균일한 속도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움직이게 되는 거야. 좋아. 여러분 자체는 그대로 아무런 상태가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관측자가 움직임으로 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가만히 있고 이런 이견이 생기는 건데 좋아. 내 입장만 바꾸고 관측자만 바꾸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동일한데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학생이 지금 걸어오고 있어. 저 친구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 응? 운동을 하고 있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저 사람의 속도가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좌표, 보는 사람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대상이 움직이도록 해보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속도가 0이었다가 0이 아닌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지. 속도가 0이었는데 0이 아니었다. 어떻게? 가속도가 생겼다라는 거지. 속도가 변했으니까. 그렇지? 가속도가 생기려면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는 모두 관성좌표계에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쳐나갔어.
가속도가 생겼어요. 0이었다가 늘어났으니까. 가속도가 생기는 원인은 힘이라는. F equals ma. 모든 사람의 질량이, 물론 질량이 0인 입자들이 있어요. 빛과 같은 거. 그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지금 이제 고전 역학상에서 모든 게 질량이 있다라고 치고, 질량이 있는 것이 힘을 받게 되면 가속을 한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은 가속을 한다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죠. 중력 가속도 뭐 9.8m per sec 스퀘어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는 여기 처음에 가만히 릴리즈 한다 그러는데, 살며시 놓았을 때 처음에 속도가 0이었으면 속도는 뭐 시간에 비례해서 그 앞에 계수를 중력 가속도 g라고 해서 v는 gt의 형태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속도가 늘어나고, 속도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간 거리는 뭐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해서 2분의 1 밑면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 gt 제곱의 형태로 가면 갈수록 같은 단위 시간에 더 먼 거리를 가게 된다라고 했죠. 좋아. 이렇게 속도를 바꾸는 소스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힘이라고 한다. 좋아. 이제 이걸 알았어요. 무엇인가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물체의 속도가 바뀌는데, 어디에서 여기 가만히 있다가 속도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력을 한번 꺼봅시다. 뭐 우리가 여기 사는 세상에서 중력을 지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어떤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있고 운동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 두 개는 뭔가 다르다. 두 개의 상태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힘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상태를 구별하는 법을 찾아내 보기로 하자. 다시 말해서 힘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 상태를, 가만히 있는 상태로부터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의 에너지의 개념의 출발점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할까? 그러한 능력 또는 그러한 뭐 일종의 소비, 무엇을 써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에너지라고, 좀 애매모호하지만 눈으로 보이잖아.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게 하는 어떤 능력을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그거에 맞는 컨시스턴트한 티어리를 한번 구성해보자 하는 게 오늘 지금 목표예요. 자, 가만히 있는 것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그 눈으로 보이는 상태,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는 상태,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이는 그 차이를 키네틱 에너지라 하자. 그 편의상 그 모든 것이 차이가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게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질량 같은 건 절대적인 개념이지만, 지금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는 거하고의 상태의 차이가 중요해.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기름이 얼마 드냐, 돈이 얼마 드냐, 차비가 얼마 드냐, 그 양이 지금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쓰이는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좌표를 거기다가 딱 잡아서 가만히 있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리량인데, 스케일라라고 하는 게 있고 벡터라고 하는 게 있었죠. 스케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있는 것이고,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데서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 방향성 있는가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에너지가 드냐, 에너지의 단위는 뭐 기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뭘 써야지 거기까지 가니까 했는데 그럼 기름의 양을 잴 때 돈의 양을 잴 때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러가 돼야지 벡타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방향에 따라 어떤 효과가 다르지는 않는 어떤 적절한 칼로리 이런 게 그냥 단순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생각하기가 편해. 근데 힘은 어땠어? 힘은 벡터였어. 일로 힘을 주냐 절로 힘을 주냐에 따라 다르지. 중력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래로만 늘어나지 위로 늘어나진 않지. 그래서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였으면 좋겠어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속도가 벡터이니까 벡터의 함수이긴 하지만 함수의 그 값은 벡터, 여기서 화살표를 안 했지. 화살표 안 한 이유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이면 좋겠어. 물론 여기 많은 학생이 일반 물리를 배우거나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운 사람은 그 답을 알아. 그렇지만 그걸 답을 외운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본 경험은 없을 거야. 아무도 교과서에도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늦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울 땐 수학책에 연역적으로 배우는 것처럼 아주 상당히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물리 교과서에 보면 충돌 이런 것보다 에너지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에너지의 보존 이런 걸 활용해서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도 뉴턴도 못 알아맞혀. 그걸 처음에 게스를 한 사람은 라이프니스였어. 근데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오늘 시간 끝날 때쯤 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아는 데까지 오랜 과학사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뉴턴의 3법칙의 제3법칙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이죠. 두 개의 물체가 충돌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이 두 개의 모멘텀, 운동량을 다 합쳤을 때는 항상 그 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으로 이해됐었대. 그러니까 벡터로 이해했었대.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당구공 두 개가 있다. 당구공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identical particle, mass가 같은 identical particle이 충돌을 하면 before하고 after가 뭐가 달라지냐. 이 velocity를 exchange해. 물론 에너지를 보존할 경우인데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당구를 치는 사람은 잘 알 거야. 서 있는 당구공을 톡 치면 서 있던 것이 이 속도로 입사한 incident velocity라고 하는데 입사한 속도인데 그 속도로 가고 이걸 여기 타겟이고 이게 인시던트 파티클인데 인시던트 파티클은 타겟 자리에 딱 머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도로 익스체인지해서 속도를 바꿨어. 자, 이러한 현상에서 충돌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뭔가 속도가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속도가 없었던 것이 있어져 버리고. 자, 이 전체를 봤을 때는 뭐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고 했는데 각 부분을 보면 뭔가 이 사이에 충돌하는 시간 동안 어떤 힘이 작용해서 힘이 이 두 개의 속도를 감속, 하나는 가속시킨 꼴이 됐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케이스를 떨군 거는 계속 중력이 작용해서 가속시키는 경우이고, 이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가속을 시키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여기에 어떤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는 게 있었고, 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0이었고, 0이 아닌 것이 0이 되고, 0이었던 것이 어떤 양이 되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0과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키네틱, 움직이지 않는 것에 키네틱 에너지가 있다 그러고, 움직이는 것에 키네틱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키네틱 에너지는 0보다 작을 수 있을까? 를 생각을. 얘가 능력이 더 있다라고 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치자.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non-negative function이다. 가만히 있는 거를 미니멈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해줘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빨라지는 것이니까 빠른 놈과 가만히 있는 놈과 비교했을 때 빠른 놈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 non-negative function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추정을 했어요. 잠시 저런 현상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살며시 와서 쳤어요. 쓰고 이쪽으로 뒤로 가죠.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충돌하면 항상 저는 벨러시티를 익스체인지 하는데, 벨러시티 익스체인지 하는 모멘텀 컨저베이션의 개념에서 하나 더 뭔가 심지어 키네틱 에너지 컨저베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래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할까? 이게 이 밑에 있으면 그런가 보고. 어떻게 해야 돼? 들고 왔어? 여전해요? 좀 더 커졌어요? 들려요? 자, 지금 이 두 개의 상태를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얘하고 보면 속도가 동일하니까 요곳의 운동 에너지하고 요곳의 운동 에너지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스케일러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여러 친구들의 운동 에너지를 다 합친 것이 보존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관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저런 키네틱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물론 이러한 가설은 조금 있다가 또는 뭐 며칠 있다가 깨질 수도 있죠. 답을 아는 사람들은 키네틱 에너지는 not always conserved. 언제는 컨서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우리가 스케일러라고 했으니까 방향성이 없어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운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운동을 위로 아래로 우로 좌로 이렇게 했을 때 그 크기에만 관여했으면 좋겠어. 방향성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손가락은 뭘까? 이 네 개의 상태, identical particle, mass, m의 네 가지 입자가 있는데 속력이 같다면, 그러니까 magnitude of velocity, velocity는 속도고 속도의 크기가 같은 것은 다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function of velocity인데 사실은 function of speed일 것 같아. 밥을 먹고 가서 누군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학교에 오고 어떤 사람은 동생은 고등학교 가고 어디로 가든지 먹은 것을 어디에다가 쓰든지 사용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속도의 함수이긴 하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속력의 함수일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 상태의 키네틱 에너지는 다 같은 티어리를 만들어야지 돼. 결론적으로 키네틱 에너지는 function of speed다. 자, 아까는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충돌을 했을 경우에 속도를 서로 뒤바꾸는 현상을 관찰을 했는데 공을 벽에 튀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일로 가던 친구가 벽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그럼 여기에 방향과 상관없는 키네틱 에너지를 가져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상태는 지난 페이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두 개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에서 보존이 되는 것과 보존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키네틱 에너지의 공식은 모르지만 키네틱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벽이 질량이 무한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 보존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가 이쪽으로 갔는데 얘는 일로만 갔네.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네. 그치? 하지만 이 전체 시스템을 놓고 보면 얘가 일로 가다가 일로 간 것은 이 벽으로부터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다는 사실이고 벽은 또 액션, 리액션에 의해서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그래서 벽이 뒤로 사실은 아주 조금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너무 무거워서. 아무튼 요것만 봤을 때 이 충돌 현상에서 이 벽에서 뭔가 힘을 받게 되고 힘을 받는 동안 가속을 했는데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정지해버렸다면 운동에너지가 소멸한 거겠지만 소멸하지 않고 일로 가버렸다. 아, 뭔가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됐다.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현상도 있어. 예를 들어 이게 떡이다. 떡을 벽에다가 팍 던졌어. 인절미가 튀겨나와요? 달라붙어 버리지.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있던 키네틱 에너지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그런 일도 사실은 있죠. 이게 뭐예요? 골프공이죠, 골프공. 골프공 맞으면, 우리 머리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엄청 딱딱한데 저걸 저렇게 세게
강철판에다가 판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한이 맺히니까 공이 갑자기 고무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다시 말해서 저렇게 충돌을 했을 때 공이 튕겨나가는 과정에는 뭔가 다른 현상이 있어요. 꼭 마치 스프링이 튀기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딱딱한 것을 보통 rigid body라고 하는데, 딱딱하다, rigid가 단단하다라는 단어잖아요. rigid body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수학적으로 rigid body라고 하면 어떤 전체의 질량이 분포가 되는데 모든 어떠한 두 점도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을 강체, rigid body라고 해요. 근데 우리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질량의 분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막 계속 손가락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니 좀 안정되어 있지 않은 rigid body야. 그치? 그런데 뭐 딱딱하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저 점, 상대적인 어느 두 점도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별로 힘을 받지 않을 때는 rigid body이지만 이거를 10층 건물에서 떨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다 산산조각이 나지. 더 이상 rigid body가 아니지. 그런데 저런 공은 특히 골프공 같은 경우는 되게 딱딱해서 rigid body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엄청난 힘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견디려면 그렇게 딱딱해야 되고 그 큰 힘을 받아서 그 골프 채로 치는 순간 뭐 그때 가속을 받는데 그 힘을 이겨내려면 우리 보통 상황에서는 딱딱하지만 저 상태 정말 센 힘을 받는 충돌 과정에서는 저렇게 탄성이 있어서 찌그러졌다가 튕겨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요 앞에는 상당히 수학적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경우야. 시간에 따라 이걸 그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계단의 형태가 나타나. 헤비사이드 스텝 방식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여기 충돌하는 순간을 t를 0이라고 정의하면 어떤 함수가 속도의 함수는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v로 되어 있다가 t가 0일 땐 잘 모르겠어. 그리고 t가 0보다 클 경우에는 플러스 v로 바뀌어. 그러니까 discontinuous function이 불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는 막 미분도 안 되고 재미가 없지. 그렇지만 물리에서는 불연속 함수가 물리 현상을 다 가지고 있어. 여기에 오는 거, 가는 거 이건 별로 재미가 없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데 충돌하는 이 순간에 주어지는 힘은 가속도가 힘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엄청난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가 마이너스 v에서 갑자기 뛰어서 플러스 v로 이렇게 가는 형태인데 가속도를 계산해봐.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0이니까 힘을 하나도 안 받아. 자유입자야. 그리고 0보다 클 때도 다 플랫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 가속도도 없고 힘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t=0에서 마이너스 v로부터 v로 뛰어. 그런데 t=0인 구간은 폭이 0이지. 그러니까 0분의 2v가 되니까 무한한 힘을 받게 돼.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가능한가? 근데 골프공이 바로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야. 순간 반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공이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그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0이 아닌 뭔가 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스텝 펑션을 썼지만 실제 물리 현상에서는 스텝 펑션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v를 플랫하게 가다가 얘가 공이 찌그러지면서 속도가 감속하다가 0이 됐다가 이렇게 튀어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지만 무한대는 아닌
이런 가속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0이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 가속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분포가 나오는데 그 분포를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해서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잘 안 되는, 다시 말해서 함수는 아닌데 어떤 분포예요. 적분으로만 정의되는 어떤 그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락 델타 펑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 수학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 아무튼 그런 디스컨티니티, 불연속점에 거의 대부분 물리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딱 던져. 그런데 타자가 공을 딱 맞히는 순간, 그게 바로 이제 불연속점이죠. 포물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포물선으로 바뀌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물리 현상이 다이내믹스, 힘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하는 것은 그런 디스컨티니티 안에 모든 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골프공이 이제 찌그러지는 과정에서 지금은 요 공의 모양은 안 바뀌고 리지드 바디를 만들어놨지만 대신에 이제 스프링을 도입해서 그러한 모델을 생각을 해보죠. 공이 찌그러지는 과정이 스프링이 찌그러지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자, A와 C의 키네틱 에너지는 컨서브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뭔가 함수가 중간값의 정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0보다 작은 값이 있었는데 0보다 커졌으면 0인 점을 언젠가 지나가야 되겠지? 연속함수라고 하면. 그 불연속점을 좀 연속선상에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저거로 이렇게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늦게 돌리면 이렇게 언젠가 정지하는 지점이 발견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순간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어. 가만히 있잖아. 움직이지 않잖아. 자, 일로 가던 친구가 속도가 0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속도가 이 방향으로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말이 되죠. 왜냐하면 스프링은 찌그러지면 다시 튕겨나가려고 하니까 스프링은 계속 이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 돼서 왼쪽으로 오던 놈을 정지시킨 거였어. 오케이. 그건 가속도만 갖고 하면 그런 게 이해가 돼.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속도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스프링이 다시 늘어나는 사이에 여전히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려고 오른쪽으로 계속 힘을 작용을 해서 얘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언제까지 같은 속력을 가질 때까지 해서 밀어내면 이제 이탈이 되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될 텐데, 어쨌든 처음과 나중에 키네틱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뭔가 가운데에 뭔가 구린 데가 있어. 에너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이유가 다시 나왔으니까. 영원히 안 나와버린다면 그거 그냥 forget about it. 그런데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그냥 완전히 소멸해버린 게 아니라 어디 주머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처럼 다시 처음 상태하고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키네틱 에너지는 스케일러라고 했고 방향과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velocity의 디렉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스피드에만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관련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키네틱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가운데 뭔가 잃어버렸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이 있는 것 같다. 자,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계속 가속도를 아래로 봤죠. 어떻게? F equals mg. 근데 equation of motion이 뉴턴의 J 세컨드 law가 F equals ma인데
그러면 거기서 m 캔슬을 시키게 되면 acceleration a가 gravitational acceleration g하고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등 가속도 constant acceleration motion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 a를 받을 때 속도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할 테니까 equals at라고 나타나겠죠. 물론 처음에 initial velocity가 0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데서 mv라고 하는 운동량을 계산해봐. v는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at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ma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힘이잖아. f 곱하기 t가 힘과 시간을 곱하니까 운동량이 얻어졌네. 우리는 그 키네틱 에너지를 스케일러라고 하고 속도하고 방향하고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운동량은 힘과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지만 저게 키네틱 에너지이지는 않을 거야. 사실 우리가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는 답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오랜 동안 심지어 뉴턴도 MV가 키네틱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개념이 그때 성립이 돼 있고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나이브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운동하지 않는 데서 운동하게 하는 과정은 힘이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힘하고 그 단순한 함수일수록 좋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제일 단순한 상태, 속도를 바꾸는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운동량이 힘에 비례하고 또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에 따라 등 가속이니 시간에 따라 속도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속도는 운동량하고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 운동량을 나타내고, 만약 일반적으로 힘이 시간에 따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배트로 치는 순간 공은 계속 날아오고 있다가 맞는 순간에만 힘을 받지. 아까 그 어떤 함수가 있다 그랬죠. 델타 펑션,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고 앞뒤로는 0인 벽에 공을 튀길 때 그런 함수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함수. 배트로 치는 그 순간에만 엄청나게 큰 힘을 받고 나머지는 헛스윙이면 완전히 빵인 함수고 맞는 순간에만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그런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힘을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 어떤 함수에 이렇게 피익이 있는데 그거의 면적을 다 구해보면 그거에 이제 운동량 MV의 바뀐 양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아무튼 핵심적인 것은 힘이 있어야지 가속이 되고 가속이 있으면 스테이트를 바꾼다. 벨로시티를 바꾼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힘과 관련이 있는데 힘을 시간에 대해서 더하게 되면 운동량밖에 얻지 못하고 그게 에너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퀀티티니까.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방향성이 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밥 먹고 어디를 가든 그 에너지로 한 일에 관련돼서는 운동량하고 뭔가 inconsistent, 뭔가 이렇게 말이 잘 안 맞아. 다른 캔디데이트 필요해. 그래서 색다른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다시 이제 등가속도 운동으로 가는데 그래비티에서는 게 이제 mg다. 그 G equal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얻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갖고 하지 말고 한번 거리를 갖고 생각을 해보자. 이동하는 거리.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삼각형의 밑변이 시간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AT, 그러니까 V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삼각형의 면적이 T, AT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 AT 제곱이 이동한 거리가 된다라고 했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속도 V로 늘어날 때. 그거를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시간은 속도하고 시간은 비례 관계를 갖게 되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이 t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걸 날려버리고 시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거리의 관점으로 보자. 공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돼? 이게 v는 at니까 t는 v 나누기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v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a 제곱분의 a니까 a분의 v제곱 이퀄 x라고 하는 게 이거 간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함수인데 이제는 제곱이 돼버리니까 좋은 점 뭐냐? 스케일러다. 방향성이 없다. 그치? 벨러시티의 함수이긴 하지만 벨러시티의 디렉션의 인디펜던트한 형태를 갖게 되고 있어요. 아까하고 유사한 트릭을 가져. A가 있으면 가속도니까 그걸 뭔가 힘하고 링크를 시키려면 질량을 거기다가 덧붙여줘야지. MA를 해서 힘으로 바꿔버리려고 해. 왜 자꾸만 힘을 쓰려고 하지? 속도를 바꾸는 원인은 가속도인데 다이내믹스상 포스가 힘이 있어야지 액셀러레이션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좌우에 MA를 갖다가 곱해보자. MA가 힘이잖아. 그럼 오른쪽에는 힘 곱하기 거리의 형태가 나오고 왼쪽은 이 1/2 mv 스퀘어가 나와. 그러니까 velocity의 쿼드라틱 펑션인데 스퀘어, 제곱의 함수이고 힘 곱하기 거리를 하니까 뭔가 스칼라의 물리량이 나오게 된다. 이게 나중에 키네틱 에너지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게 어떤 식으로 자연현상이 나타나는가. 힘을 받고 어떤 거리만큼 떨어지니까 여러분 거리를 이렇게 미리 재놓는 건 쉽지만 얘가 속도를 갖고 막 바뀌어 갈 때 이 시계를 맞춰가지고 1초에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건 참 파악하기가 힘들잖아. 여기서 1m만큼 높이에 여기에서 여기가 1m 될까? 여기서 이렇게 떨궈서 속도 V가 됐어. 근데 지금 여기서 힘이 mg니까 컨스탄트잖아요. 항상 균일한 힘을 계속 받아서 등 가속을 하는 거잖아. 간 거리가 여기가 x라고 치자. 요 x. 그런데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를 v라고 하면 마스는 바뀌지 않으니까 거리가 v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그러면 여기서 요 속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2배만큼 하면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속도였는데 2배를 하면 떨어지는 속도는 아까 떨어진 속도의 몇 배? 2배? 응? 몇 배? 여기가 2가 되니까 제곱을 해서 2가 돼야 돼. 1.4 정도. 그러면 저걸 2배, 속도를 2배로 늘리면 어떻게 해야 돼? 2배를 늘리려면 만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1배, 2배, 3배, 4배 막 이 정도에서 떨구면 2배가 4배 높이에서 떨궈야지 속도가 2배가 늘어나게 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유사한 형태인데 아까는 어떻게 됐어? 떨구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아직은 2분의 1 mv제곱으로 선언은 안 했지만 그거일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자꾸만 늘어나지. 속도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아까 스프링의 경우에는 이동 방향하고 스프링의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슬로우 다운해서 가만히 있다가 계속 이쪽으로 밀어주니까 동일할 때는 늘어나 버리죠.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이동하고 힘하고 반대가 돼가지고 감속을 했다가 튕겨 나갈 때 여전히 이쪽으로 미니까 가속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동 방향과 힘에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이 뭔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럼 서야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다음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고가 났을 때 아주 세게 밟으면 바퀴가 안 굴러가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발을 땅에 대고 상대적인 위치는 바뀌지 않는데 몸통은 앞으로 나가지만 발은 땅에 붙어 있지. 이런 건 이제 정지 마찰이라고 하는데, 정지 마찰이 운동 마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서 쓸 때 이동 간에 발바닥이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그걸 운동 마찰이라고. 운동 마찰이 정지 마찰보다 작아요. 그래서 바퀴를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아주 너무 세게 밟으면 바퀴가 정지해버려. 안 돌아가. 안 돌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 원래 가던 방향이 있었으면 바퀴는 이제 더 이상 구르질 않기 때문에 그냥 판자떼기 같은 거야. 가던 방향으로 그냥 쭉 밀려갈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해서 방향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바퀴가 안 굴러가면. 굴러갈 때 이렇게 핸들을 틀어도 바퀴가 안 굴러가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계속 가게 되고, 정지 마찰력이 훨씬 더 크다고 했는데 운동 마찰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바퀴가 신발같이 지금 미끄러지는 신발과 같이 되니까 미끌려서 더 멀리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충돌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Anti-Lock Brake System, ABS라고 하는데, 바퀴를 돌렸다가 말았다, 돌렸다 말았다, 돌렸다 말았다. 이렇게. 거기에도 패러데이 법칙이 들어가. 그래서 얘가 이제 관성과 이런 것들을 회전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피드백을 줘서 바퀴가 섰다가 갔다, 섰다 갔다 하게 하면 이 방향타를 이용해서 휠을 돌렸을 때 얘가 스티어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도 정지 마찰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경우 마찰력, 운동 마찰력을 받게 되는데, 마찰력은 어떻게 되는가? 노멀 포스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닥의 상태에 따라 뭐 기름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하면 이게 훨씬 더 제동거리가 멀어진다거든요. 그런 상태, 바닥면과 바퀴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이 노멀 포스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그래비티, 웨이트하고 동일한 값을 갖게 되어서 그 프릭션, 그러니까 마찰에 의한 힘은 mg에 비례하게 돼 있어. mg. 그래서 가속도를 보면 어떻게 될까? 이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힘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그래야지 감속이 되겠지. 마찰력이 운동 방향의 동일한 방향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갔다. 마찰력을 이용해서 내가 뒤로 밀고 액션해서 리액션이 앞으로 나가서 내 운동 방향하고 같으니까 가속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서 감속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동거리를 X라고 하자. 그래서 원래 키네틱 에너지 V에 디펜던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는 사이에 그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정지하는 상태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감속이니까 가는 방향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그 가속도는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지. 보면 a는 마이너스 뮤 g의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f 이퀄 ma인데 f가 ma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뮤 n. 이 네거티브 사인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매스가 더 캔슬이 돼버리고 여기 mg를 넣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뮤 g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아까 식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a가 마이너스 a로 바뀐 것밖에 없다. 그런데 좌변, 우변에서 a가 나타내는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플립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거티브 밸류야. 그러니까 A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힘이, 포스가 네거티브이거든. 이게 모든 실수의 제곱은 positive definite 하지.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네거티브 사인을 갖게 된다. 어허. 운동 에너지가 만약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한다면 이 과정에서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 에너지를 잃게 했는데 이 사인이 잘 맞아. 오케이? 아까의 경우는 힘이 운동 방향하고 동일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얻게 되었는데 0보다 큰 키네틱 에너지를 가졌어. 아, 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키네틱 에너지, 그 정지에 있을 때 키네틱 에너지를 0이라고 우리가 define 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V 스퀘어에 비례하는 함수로서, 그리고 힘이 힘의 방향하고 이동의 반대 방향, 이동 그 변이의 반대 방향이라고 했을 때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키네틱 에너지를 만약 1/2 mv 스퀘어라고 하면 힘 곱하기 거리, 일반적인 경우에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는, 힘이 위치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간다. 그럼 처음에 막 이렇게 가파르게 안 가지. 처음에 출발할 때 별로 가속을 안 받다가 가파르면서 확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각 지점마다 받는 힘의 크기가 다를 텐데, 그게 시간에 대한 접근을 하면 뭐가 나왔냐면 벡터가 나왔지.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운동량은 벡터로서 이 증가 감소에 있어서 키네틱 에너지의 증가 감소를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쿼드러틱 폼으로 돼버리니까 운동하던 것이 정지하게 되면 에너지를 잃는 형태를 표현할 수 있고, 가만히 있던 것이 운동하게 되면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캔디데이트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물리 교과서에서 보면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 힘, 이것을 정의하기를 work, 일이라고 해요. 어떤 힘을 받아서 간 거리를 다 모으면, 힘 곱하기 거리를 모으게 되면, 예를 들어 자유낙하 물체를 생각해보면 힘이 mg가 되겠지. mg, 그치? mg. 그리고 거리는 높이, height. 그래서 h, mgh가 중력이 한 일이 돼. 중력이 그런 work를 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더라. 그래서 일을 운동 방향과 동일하게 해서 가만히 있는 놈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운동 에너지를 1/2 mv 스퀘어라고 했을 때 그 1/2 mv 스퀘어의 변화가 결국 힘을 거리에 대해서 모아서 적분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걸 일이라고 하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과 같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work, 그거를 에너지라고 한다. 또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에너지는 explicit,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가장 단순한 kinetic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1/2 mv 스퀘어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부터 상상했었던 무엇인가 가만히 있는 것로부터 움직임을 만들 때 무언가 힘이 관련이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만 키네틱 에너지가 늘어야 되고, 키네틱 에너지는 스케일러 펑션이어야 되고, 그리고 벨러시티의 함수이긴 하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스피드의 함수여야 하고, 다시 말해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속도의 크기가 같으면 다 같은 키네틱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출발해서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는 운동량이라는 걸 얻었고, 시간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는 V의 스퀘어, 쿼드라틱 폼을 얻어서 우리가 요구했었던 모든 리퀘어먼트를 만족해서 이게 앞으로는 키네틱 에너지를 요것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positive definite이고, 이 정도로 오늘 마칠까 합니다. 키네틱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의 이해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왜 키네틱 에너지가 아까 A, B, C 충돌 전후에는 컨서브 하는 것 같은데 충돌 도중 뭐 이럴 때 키네틱 에너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라진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상. 냈는데 제출했으면 된 거예요. 응? EKU에 과제 다시 냈는데 제출됐으면 된 거예요. 언제 다시 냈는데? 그 두 번째 과제. 두 번째 거를 냈어? 네. 시간 안에 낸 거지? 그럼 됐어. 아까 수업 중에 질문 있으면 그러니까 공이 왔을 때 벽에 튕겼을 때 다시 같은 속도로 나가잖아요. 완전 탄성 충돌인 경우. 근데 아까 수업 중에 딱 벽을 치면은 벽도 실제로는 조금 밀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에너지 보존에서 보면 처음에 에너지가 그대로 왔는데 이거 밀면은 이것도 에너지가 그러니까 나 같은 똑같은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벽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벽이 약간 밀렸다고 하면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그거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속도가 이 mass ratio, 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역수에 비례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게 벽이 훨씬 더 무거운 거니까 벽의 속도는 훨씬 작은데 훨씬 작은 거에 제곱에 비례하게 돼가지고 더 작아져.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익젝트하게 풀면 포뮬라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걸 이제 작은 숫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 그러니까 오차가 있을 텐데 무시한 양을 갖고 그걸 어떤
X라고 하고 X의 시리즈 전개, 그러니까 어떤 그 수열로 나타날 수 있다고. X를 무시하면 얻는 답이 있고, 그것이 지금 컨저베이션이 깨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X제곱, X세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X가 매우 작기 때문에,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제곱을 하면 훨씬 더 작아져 버리지. 아무리 더 해봤자 그 숫자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 컨서브 되지 않은 양만큼 밀려나가더라도 속도는 훨씬 더 작게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무시할 정도가 돼버려. 에너지가 얼마나 수렴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